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재벌가의 저택. 오늘은 모든 재산을 나누는 상속식 날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호원이 뭘 이렇게 나서서 가족 회의에 끼어드는 거야? 장남 태준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경호원을 감싼 겁니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 그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얼어붙습니다. 도대체 왜 회장은 한낱 경호원을 저렇게까지 지키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가족의 진실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100년 넘은 거대한 저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윤 회장의 집안은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죠.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0을 넘긴 윤 회장이 마침내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택 안은 분주합니다. 하얀 장갑을 낀 집사들이 은빛 쟁반을 나르고 메이드들은 크리스털 잔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응접실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 위로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문서들, 회사 지분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부동산 목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나타난 것은 큰아들 태준이에요. 4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머리가 반쯤 벗겨진 그는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정당한 후계자라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이어서 딸 미라가 등장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미라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흐르고 있었죠. 멀리서 몇몇 친척들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모두들 윤 회장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서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임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묻어났죠. 하지만 오늘 회장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모였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가족들의 대화가 일순간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냉철하면서도 결연한 그 한마디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미라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친척들도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경호원 도현이에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도현은 언제나 회장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5년 전부터 윤 회장의 전담 경호원으로 일해왔어요. 다른 경고원들과는 달리 회장은 유독 도연을 신뢰했죠. 회사 중요한 회의에도 함께 참석시키고 개인적인 일정에도 항상 동행시켰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어요. 가족들은 그런 회장의 행동이 늘 의아했습니다. 단순한 경호원에게 왜 그토록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응접실로 향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흔들리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의사의 진단도 있었고요. 회장님, 도연이 재빠르게 달려가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양복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그 흉터는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자국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설마 그 아이가...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사랑했던 한 여인과의 추억, 그녀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가문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사랑. 무엇보다 그때 태어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까지. 그때 그 갓난아기의 손목에 실수로 남긴 작은 상처가 바로 지금 도연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도연의 얼굴을 다시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은 눈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여인의 면형이 겹쳐 보이는 입가의 선.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삼켜야 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회장님? 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따뜻하고 깊은 음성을 들으며 윤 회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쩐지 이 청년의 목소리에서 그리운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아니다, 괜찮다. 회장은 겨우 진정을 찾고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도연이 그 아이라면,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아들과 함께 지내왔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의 상속 발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응접실에 자리를 잡은 윤 회장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상속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이 청년이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아이일까요? 응접실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윤 회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거대한 참나무 테이블 위에는 각종 법적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자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자꾸만 도연의 손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본 그 흉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운명의 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어요. 태주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내가 이 모든 걸 물려받는구나라는 생각에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회사 중역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가져왔고 이미 자신만의 경영 계획도 세워놓았거든요. 미라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그녀는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자꾸만 경호원에게 향하는 것도 이상했고 표정에서 묘한 동요가 느껴졌거든요. 친척들은 저마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조카인 윤석호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에게도 조금이라도 재산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들도 각자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시작하시죠. 태준이 조금 초조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장남이고 그동안 회사 일에도 참여해왔으니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태준의 자신감과는 달리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음이 뒤숭숭했거든요. 도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 흉터의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오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강 실장,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독 도연만을 불렀어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연을 가까이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회장의 모습에 가족들은 또다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특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경호원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의 걸음걸이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 고개를 돌릴 때의 각도, 심지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부엌 쪽으로 향하는 사이 회장은 슬쩍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는 회장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충복이에요.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젊은 시절 회장의 연애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까지 그는 모든 걸 함께 경험해왔습니다. 정비서, 잠깐 이쪽으로 와보게.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듣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비서가 다가오자 회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청년, 강 실장 말이야. 그 친구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보게. 정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도연의 과거를 조사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지난 5년간 완벽하게 회장을 보호해왔고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모든 걸 알아봐야겠어.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찾아보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흉터가 진짜 자신이 기억하는 그 상처라면 도연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바로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봐서 회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조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중대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용히 해. 특히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돼.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회장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만약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알려질 경우 가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거든요. 정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찬물 한 잔을 정성스럽게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털 유리잔에는 얼음이 동동 떠 있었어요. 그 잔을 건네는 도연의 손을 보며 회장은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흉터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흉터의 길이는 대략 3cm 정도였고 손목 안쪽에 비스듬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흉터 끝부분에는 작은 굽음이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30년 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면서 의사가 설명해준 상처의 모양과 정말 똑같았어요. 고맙네, 강 실장. 회장이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친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도현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경호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아버지와 도연 사이에 뭔가 숨겨진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강 실장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만의 중요한 회의인데. 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전부터 도연의 존재가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도연을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서 질투심이 생겼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도연의 의견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야. 이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준과 미라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본격적인 상속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이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예리해졌어요. 지금까지 감춰왔던 각자의 욕심과 계산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에 대해 말해보겠다.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성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이고 그동안 회사 일에 가장 많이 참여해왔으니까 당연히 제가 대부분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결과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준의 태도에 미라가 즉시 반발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아버지의 딸이고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요. 매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게다가 오빠는 사업 감각이 별로잖아요. 지난번 동남아 투자건도 완전히 실패했으면서 미라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 일은 정말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자신만의 독단으로 진행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거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 태준이 변명조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회사 일보다는 골프나 술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친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의 조카인 윤석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삼촌, 저희도 윤가의 혈족인데 조금이라도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강 실장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소 존경하던 회장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윤 회장 역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보니까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선이 다시 강 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청년만은 이 모든 욕심과 다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조용히 해라, 다들.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대화들이 일순간 멈췄어요. 내가 아직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는군. 차근차근 듣고 나서 이야기하라.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종이들이 바람에 흩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강 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놓아드렸어요. 이런 강 실장의 자연스러운 배려심을 보며 회장은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강 실장. 역시 자네가 있어서 든든해.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태준이 갑자기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저 경호원을 그렇게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응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강 실장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둘렀어요. 화가 난 김에 강 실장을 밀어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경호원이 뭘 이렇게 나서서 가족회의에 개입하는 거야. 건방지게 아버지 곁에서 얼쩡거리지 마. 하지만 예상외로 윤 회장이 번개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처럼 강 실장을 감쌌습니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 강 실장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회장의 격한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강 실장을 지키려는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태준아,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골프장에서 놀고 술자리에서 시간 보내고 정작 중요한 회의에는 늦게 나타나고 그런 내가 뭘 믿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저 경호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절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 회장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만약 강 실장이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태준아, 입 조심해라.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가족은 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족들은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강 실장을 감싸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게 강 실장 편만 드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미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응접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과 강 실장 사이를 오갔어요. 이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회장이 자신을 그토록 신뢰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동이 올라왔어요. 미라의 날카로운 질문이 응접실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강 실장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특별한 관계라니. 강 실장은 내가 가장 믿는 직원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회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가족들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미라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속식은 일단 연기됐고 가족들 각자는 저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저 경호원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강 실장을 신경 쓰는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편 미라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현재 저희 아버지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정은 중년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될까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특히 저희 집안과 관련된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미라는 수표를 건네며 신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탐정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강 실장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34년 전 갓난아기 때 서울의 한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고아원 기록을 보니 아이와 함께 편지 한 통이 있었더군요. 하지만 그 편지는 몇 년 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은데. 미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편지라니 분명 중요한 단서일 거예요.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시나요?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셨고 당시 직원들도 대부분 연락이 안 돼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도현 씨가 버려질 때 손목에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상처라니 혹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시간 윤 회장도 정비서를 통해 비슷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며 회장의 확신은 더욱 굳어져 갔어요. 회장님, 강 실장의 출생 연도와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시 고아원에 기부를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익명이었지만 계좌 추적 결과 나였구나.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34년 전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익명으로 기부를 계속해온 일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정비서,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야.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강 실장을 끌어안고 아들아 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복잡한 상속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태주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강 실장을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강 실장, 커피 좀 가져와. 태준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물론 강 실장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굳이 시키는 거였죠. 죄송하지만 저는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강 실장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고작 경호원이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뭐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쳐다봤어요. 강 실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태준 상무님,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항상 제 곁에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태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강 실장을 그렇게까지 특별 대우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미라 역시 탐정의 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강 실장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인이었던 김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웠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강 실장을 볼 때마다 소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말투가 그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강 실장의 정체가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태준과 미라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게 분명했어요.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자극적이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회장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빨리 진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어요. 한편 강 실장도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특히 태준의 적대감은 노골적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회장님께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럼에도 회장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강 실장에게 회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이 상속식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집사들은 응접실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메이드들은 최고급 찻잔과 다과를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공증인도 일찍부터 도착해서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각자 나름의 준비를 마치고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태주는 가장 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 회계사와 변호사를 만나 상속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아뒀거든요. 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역시 고급 브랜드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지만 눈빛은 여느 때보다 예리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받은 강 실장의 신상 정보를 명품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폭탄 같은 정보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친척들도 저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도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거든요. 강 실장에 대한 고민과 가족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하지만 그는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의 곁에서 지켜보니 최근 들어 컨디션이 많이 나빠진 게 느껴졌거든요. 밤에 잠을 설치는 소리도 들렸고 아침마다 두통약을 드시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괜찮다, 강 실장. 오늘만 넘기면 돼. 회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오늘 상속을 발표하면서 강 실장의 정체도 함께 밝힐까 하는 생각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함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응접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상속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변호사와 공증인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응접실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태준의 자신만만한 표정, 미라의 예리한 눈빛, 친척들의 기대에 찬 모습들.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에 대해 발표하겠다. 태준이에게는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숨쉬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태준과 미라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친척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반응한 건 강 실장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쓰러지려는 회장을 재빠르게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 실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회장을 안전하게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강 실장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양복 소매가 올라가면서 그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회장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흉터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나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픈 가운데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119에 신고해요. 미라가 급하게 소리쳤고
정비서가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붙잡고 있는 강 실장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정작 아들인 자신보다 경호원이 먼저 달려간 거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강 실장의 눈빛에서 진짜 가족 같은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그건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미라 역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강 실장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진짜 아들처럼 걱정하고 보살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미라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탐정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는 건 아닐까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 실장은 회장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꽉 잡고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 마치 진짜 아들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강 실장이 다정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며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꿈꿔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회장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지만 태준이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안 돼. 가족들만 따라가면 돼.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태준의 날카로운 말에 강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실장, 함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도 강 실장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회장은 강 실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준과 미라는 서로 심각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회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일단 안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태준과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런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장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지켜본 강 실장의 모습을 보며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 실장,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회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강 실장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지켜보는 태준과 미라의 차가운 시선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어요. 상속식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실장이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회장이 잠든 후 강 실장은 늘 하던 대로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실장은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사적인 물건일 텐데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온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강 실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손목에도 상처가 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젊은 시절의 윤 회장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여성의 섬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손목에 상처가 아물면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드릴게요. 사랑해요. 소영 올림. 편지를 읽는 강 실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었는지, 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는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나는 회장님의 아들이구나. 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드디어 풀렸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강 실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태준과 미라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편 미라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받은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확신을 굳혔어요. 강 실장이 분명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미라는 은밀하게 태준을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강 실장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어. 미라가 탐정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이야? 뭔데? 강 실장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태어날 때부터 손목에 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고아원에 오랫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다고 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아버지의?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태준의 상속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강 실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실장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탐정을 통해 가짜 자료도 만들 수 있고요. 미라가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장이 그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게 통할까? 아버지가 강 실장을 얼마나 신뢰하시는데.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도 준비해야 해요. 강 실장이 횡령을 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미라의 계획은 점점 더 악랄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강 실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태준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상속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라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먼저 회사 내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미리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놔야 하고요. 미라가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윤 회장 역시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거였죠. 회장은 정비서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의 친자 확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DNA 검사 결과부터 출생 기록, 그리고 소영이 남긴 편지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정비서,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세상에 당당하게 소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양쪽 모두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이 건강을 회복한 후 상속 발표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택의 응접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침부터 집사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고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몇몇 회사 임원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가족들은 각자의 계산과 음모를 품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미라와 함께 세운 계획이 과연 성공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명품 핸드백 안에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강 실장을 제거하기 위한 가짜 증거들이었어요. 횡령 의혹을 제기할 조작된 회계 자료, 그리고 강 실장이 회장을 이용해 재산을 노린다는 내용의 가짜 녹음 파일까지 준비했습니다. 탐정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함정이었죠. 오늘은 정말로 끝을 보겠어. 미라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강 실장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상속에 영향을 주도록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과 태준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과 편지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였으니까요. 강 실장, 오늘 좀 긴장되니?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항상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런 강 실장이 더욱 애틋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다.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변호사가 상속 관련 서류를 펼치고 공증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먼저 회사 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상속을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강 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미라가 핸드백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응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 실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강 실장이 지난 몇 년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것도요. 미라가 가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태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예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호원 주제에 너무 설쳐되지 않았나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예요. 두 남매의 공격에 강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강 실장이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계속 공격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만해라. 회장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응접실의 샹들리에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강 실장을 모함하려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왔구나.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라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뿐만 아니다. 태준아, 내가 지난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썼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았니? 그리고 미라야, 내가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내 친구에게 넘기려 했던 것도 다 알고 있다. 회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줬던 거예요. 태준과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는 물론이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까지 다 들킨 거였어요.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너희들이야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비리를 저질렀잖아.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정비서가 준비해둔 또 다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회장이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소영의 편지를 꺼냈어요. 강 실장은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내 친아들이야. 회장의 선언이 응접실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졌어요. 34년 전 나는 사랑하는 여인 김소영과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가문의 압력과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지. 하지만 운명은 기가 막히게도 내 아들을 다시 내 곁으로 데려왔다. 회장이 강 실장. 아니, 이제는 도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손목의 흉터가 바로 증거다. 갓난아기였을 때 실수로 생긴 상처지. 그리고 이 DNA 검사 결과와 내 어머니 소영이 남긴 편지도 있다. 회장이 서류들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과학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도연아, 이제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회장이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과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더 큰 진실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의 비리까지 폭로되면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상속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이가 내 후계자다. 진정한 품성을 가진 내 아들 말이야. 응접실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응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윤 회장의 친아들이 바로 경호원 강 실장이었다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변호사와 공증인들도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이렇게 극적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손목의 흉터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이야. 아버지. 도연이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 회장의 눈가가 젖어왔어요. 평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거든요. 34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이제야 제대로 부를 수 있구나. 회장이 도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부자가 만난 첫 순간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응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시울을 적셨어요. 하지만 태준과 미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형,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될 도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자신들의 비리까지 들킨 상황에서 입지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자신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니까요. 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세운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의 음모와 비리가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태준과 미라는 자신이 키워온 자식들이었어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고요. 너희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보면 용서받기 어렵다.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도연이를 모함하려 했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부정한 거래까지 시도했잖아. 회장의 냉정한 지적에 태준과 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들이니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회장의 관대한 처사에 태준과 미라는 안도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도연이를 진심으로 형으로 인정하고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 일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장의 말에 태준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후 며칠간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갑작스럽게 바뀐 자신의 신분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꿈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경호원이었는데 오늘은 재벌가의 후계자라니.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윤 회장은 도연에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어머니 소영과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도연을 그리워했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내 어머니 김소영은 정말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 출신이었지만 마음씨가 천사 같았어. 너를 임신했을 때도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지.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가문의 압력이 너무 심했어. 회장이 옛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그때의 아픔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목소리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소영은 너를 낳고 몇 년 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너를 찾아서 함께 데려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회장의 대답에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만나고 싶었던 어머니를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주 후 윤 회장은 공식적으로 도연을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진실을 공개했어요. 언론에서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이야기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관심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전 그냥 경호원이었는데. 경영은 하나도 몰라요. 도연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면서 보여준 성실함과 의리, 그리고 진실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경영은 배우면 되지만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회장이 도연을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하지만 윤 회장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나이 때문에 몸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의사들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곧 떠날 것 같다. 회장이 병상에 누워서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더 좋은 병원을 찾아볼게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내가 돌아와서 내 곁에 있어줬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재계 인사, 그리고 평생 회장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까지. 도연은 상주로서 모든 예를 다해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태준과 미라도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하고 가족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 거였어요. 특히 미라는 도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도연이 묘비를 향해 깊게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이 집안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일 겁니다. 도연의 마지막 다짐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운명도 우리 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